그 답안지 점수 그 써 주시고. 틀린 거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점수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질문하세요. 질문합시다.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13번 14 19? 19 또 20번 네. 또 하세요. 할 거 다 하세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9번 11 7번 18번 자, 그 시작하죠. 그 7번 그죠? 7번 함수가 연속이래요. 뭐 연속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고 그럼 얘가 이제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얘가 이제 1보다 작을 때가 되는데 사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얘는 c야. x가 1일 때는 c고 그러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그냥 그게 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1분의 루트 쓰고 x 플러스 3 빼기 d다. x 플러스 3 빼기 d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다 1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뭔가를 볼 건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여기는 d는 2다 이렇게 하죠. 그래야지 이게 수렴할 거니까 d는 2가 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보면
그럼 이거 유리화 시켜주면 되니까 x 빼기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은 x 마이너스 1이 있고 루트 쓰고 x 플러스 3에다가 2를 더해준 값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가면 끝날 거니까 이런 방식이고 굳이 좀 엄밀하게 쓰자면 플러스가 되는 건데 굳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1 대입하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극한값 자체 이게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4분의 1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은 이거겠네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건 4분의 1이 된다까지 돼야 정확하게 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1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럼 여기는 무조건 x 빼기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그냥 x 빼기 b 정도로 생각하면 이 상상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약분하면 되니까 안녕 이렇게 하면 되니까 1 빼기 b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 값은 얘는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x 플러스 b 이제 요게 이제 얘랑 똑같을 거니까 a 값은 이게 될 거고 이만큼 그럼 b에다가 1을 더하면 4분의 7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를 다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여튼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어도 그냥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되고 9번은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다 그죠? 9번은 만약 그 형태를 해줬으니까 서술형이 아예 나올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선은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냥 그 편미분 같은 그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x 플러스 y 이퀄 여기는 fx 플러스 fy fx 플러스 fy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4xy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우리가 쓰는 방법을 쓸 거면 여기서 이제 그게 좀 들어가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문제를 그러니까 아마 거의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9번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편미분법을 쓰려면 혹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쓸 거면 이게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오거나 다항함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냥 함수라고 나오면 아마 좀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내가 얼핏 그 고쟁이가 어딘가에서 봤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해서 우선은 이제 요거 보시고 만약에 문제 나오면 거기에 내가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냥 그죠? x를 상수 취급, y를 변수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이쪽은 이건 상수니까 날라가고 f 프라임 y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4x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y를 죽이기 위해서니까 그다음 이제 y는 0 대입하시면 돼요. y는 0 대입. 끝이니까. 그럼 여기는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이퀄 f 프라임 0 플러스 4x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k 빼기 f 프라임 0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얘를 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f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0이 4x가 될 거니까 결국은 k로만 바꾸면 끝나는 거지. k로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그마 쓰고 1부터 10까지 4k야 4k. k 4배 하면 되니까 55 곱하기 4니까 220이 되는 거죠. 여기 끝이야.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편미분 방법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거고 아니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하고 더 이상은 이거 안 할게. 이거는 뭐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갑자기 서술형에 나왔는데 하고 이제 편미분을 썼어. 그럼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야 이러면 디스이지 디스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럼 스텝 1이야. 쉬운 것 대입이야. 쉬운 것 대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0 대입하는 게 제일 만만하고 0 대입하는 거 0이나 뭐 아니면 딴 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 F0이고요 2F0이고 0이니까 얘는 그냥 넘기면 F0은 그냥 0입니다. 그 다음 스텝 2야. 스텝 2는 뭐 이쪽에 F'0도 나왔으니까 뭐 이제 여기다가 이제 F'0을 가지고 미분 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미분 계수 정의. 그러니까 리미트 쓰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라고 쓰고 0 플러스 h 빼기 f0이라고 하는 게 F'0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거지 뭐 이거 0 필요 없고 F0 0이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 리미트라고 쓰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가 그냥 f'0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원래는 이제 f'0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건데 얘는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f'(k) 빼기 f'0이라고 나온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스텝 3가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뭐냐면 f'x를 구하는 거죠. f'x 구하는.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원래는 그냥 뭐 a쯤에서 이거 구하기 정도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쉬운 게 0이니까. 아니면 보통 거기 나와 있는 게 f 프라임 0으로 나와 있거나 f 프라임 3 같은 거, 5 같은 거 이런 거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미분 계수의 정이야. 미분 계수 정. 이쪽은 도함수 정, 도함수 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석풀이에요. 정석풀이. 그리고 그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적분 쪽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 그 중간고사 때는 이 문제가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또 그만큼 나오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냥 그 느낌이야.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리미트가 되고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쓰고 x 플러스 h 빼기 fx가 f 프라임 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얘를 이용할 때 이쪽에 있는 얘를 쓸 수밖에 없고요. x랑 h랑 x랑 h랑 그냥 이렇게 쓰시면 끝나요. 그래서 fx는 어차피 얘랑 사라질 거고 그럼 이쪽은 리미트가 되고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쓰고 h 그다음 플러스 4xh다 라고만 남아요. 이렇게 남을 거니까 자 그렇다라고 보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따로 저렇게 따로 보면 되니까 하트 공식. 그럼 여기는 리미트 쓰고 h분의 fh를 저기 f 프라임 0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0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쓰면 그냥 플러스 4x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f 프라임 x가 됩니다. 어차피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0이 4x다가 되는 거니까 문제 나오면 이게 빠르잖아.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객관식이나 단답형은 누가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 단 서술형에 나왔어. 그럼 서술형 나오면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처럼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꼭 이거 솔루션 2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그 간추린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방법도 고등학교 그 수학 내에서는 틀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쓰시면 된다 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11번 기기 좀 귀찮은 문제긴 합니다. 귀찮은 문제긴 한데 자 11번은 그러니까 극대극소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x가 1에서 극값 3이고요. x가 c에서 극소값 d고 x가 2에서 극소값 1. 근데 이건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한번 어떤 내용에 대한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가자. fx 이퀄 x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3승 플러스 2bx 제곱 플러스 b래요. 사차함수 그래프인데 어차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는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극값을 갖고 극소값을 갖는다는 건 그냥 되게 일반적인 그래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극대랑 극소를 다 갖는 거야. 근데 사차함수는 보통 극대랑 극소 무조건 갖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극소랑 극대를 다 갖는다는 건 일반적인 상태를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뭐 어쨌든 극값이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함수값도 있으니까 지금 x는 1에서 극값 3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f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0이다라는 걸 얻어낼 수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얘는 이거 가지고 볼 때는. 그래서 극값이니까 다음 쪽에서 극값이 나오면 미분한 게 0이 되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생각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f1이 3이라는 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그냥 여기는 얼마니? 뭐 1, a, 2b, b니까 얘는 a 플러스 2b 플러스 뭐냐면은 3이 되는, 1이 되는 거죠. 3b 플러스 이렇게 1 대입하니까 그럼 그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한 게 0이니까 f'(x를) 갖다 쓰면 이쪽은 4x 제곱이고요. 플러스 3ax 제곱이고 플러스 4b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1 대입한 게 0 될 거니까 이쪽은 4 플러스 3a 플러스 4b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하면 a가 나와. 그럼 여기 이제 a 플러스 3b라는 거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a 플러스 4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위에 거를 3배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3a 플러스 9b가 될 거고 이쪽은 6이 되는 거죠.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 빼니까 5b가 10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얘를 보자. 자 이쪽은 a가 마이너스 4고 b가 2니까 4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8x 이퀄 0에다가 쓰면 되는 거고 4x로 묶어버리니까 x 제곱 x 그다음 이쪽은 자 미안 자 함수 이렇게 그럼 4x로 묶으니까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퀄 0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4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퀄 0 그래서 0하고 1하고 2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좌우폭이 같기 때문에 상압도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쪽이 0인 거고 이쪽이 1인 거고 이쪽이 2인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그 미분에서 0 되는 거의 좌우폭이 상압폭을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b 값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2고요. b가 2니까 이쪽은 얘는 4가 되는 거고 a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4라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0 대입하면 2니까 얘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얘도 그냥 2야. 상관없어요. 그럼 1 대입한 게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극값 3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극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극대극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그 정리할 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얼마니? 그 A가 마이너스 4였고 B가 2였고요. 그 다음에 C는 0일 때 하나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또 2일 때 하나 나오면 될 것 같고 D하고 F는 똑같이 그냥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극소가 2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더해주면 정답이 12가 나온다가 되는 거죠. 12. 그래서 사실 뭐 4번 찍든 5번 찍든 뭐 똑같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5번을 14라고 바꾸고 그냥 4번이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아마 그게 원래 먼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을 봅시다. 자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2의 값을 구해라. g2 이렇게 되는 거죠. g2의 값.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 자 이제 13번 갑시다. 13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이거야 그냥. 그러면은 x제곱 빼기 x인데 x가 2보다 작은데 또 1은 아니래 또. 하여튼 귀찮게 만들어 사람은.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0하고 1일 때 그게 되는 거예요. 0하고 1일 때.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것 같거든. 여기서 이제 이게 1일 때인데 또 1은 또 아닐 때니까 빠꾸를 또 뚫으세요. 이렇게 빡 이렇게 간 거야. 그래놓고 여기는 또 뭐야 이거 1일 때는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색칠을 해놓고 이쪽은 빠꾸를 뚫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2라는 걸 대입하면 4에서 2 빼니까 지금 얘는 2가 되니까 여기 2쯤 가면 이렇게쯤 되겠는 거야. 2. 이렇게 합시다. 여기 2쯤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가 2다. 이렇게 보는 거죠. 쓱 가서 이쪽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x니까 이쪽은 2를 대입하면 6이야 심지어 6이고요. 그냥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내가 그냥 fx라고 부르면 돼요. fx, fx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는 건데 그러면 얘가 이제 f라고 쓰고 x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하면 x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차피 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를 봤을 때 가가 이거였잖니? 자 리미트가 되고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분의 gx거든요. 이렇게 gx. 그럼 그게 정확하게 2가 나온대 2.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 그래프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봐. fx 플러스 1이고 0 근처니까
그럼 F1 근처니까 여기 있는 이 근처를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를 그냥 이거 자체를 가지고 이 fx 자체를 가지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얘가 fx니까 이쪽에 있던 얘가 fx. 그럼 fx 플러스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자 이거를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x 대신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식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어차피 리미트니까 심지어 진짜 함수값은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0 근처일 땐 이 값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굳이 fx 플러스 1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이걸 왼쪽으로 한 칸만큼 옮기면 되니까 여기 빵꾸를 뚫어놓고요. 이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여기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이런 형태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라고 쓰고 x 플러스 1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0 근처에서는 그냥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주면 끝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냥 사실 그냥 이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될 걸 굳이 굉장히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그냥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여기는 그냥 이거야. 무조건 이게 0이 나오니까 분모가 0인데 수렴값이 있어요. 그럼 얘도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으니까 x 곱하기 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fx가 2차 함수라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죠. 이게 cx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형태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그 다음 제발 다시 집어넣는 거지. 다시 대입한다. 그럼 얘랑 약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양대입하면 1이고요. 여기다 양대입하면 b가 되기 때문에 조금 b는 2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만큼은 다 알아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 b값이 2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gx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거면 이쪽은 x 곱하기 ax 플러스 2라는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gx를 이렇게 얻어내는 게 1단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이제 다 얻어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나를 가지고 나를 보면 이겁니다. 나를 보면 그러니까 대놓고 나와 있어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봤을 때 리미트 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클 때 f 쓰고 1 마이너스 x 곱하기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꼴 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보다 좀 클 때 f 쓰고 x 플러스 1 곱하기 gx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gx는 2차 함수거든? gx는 2차 함수거든? gx는 2차 함수거든요? 제발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내가 분명히 극한 같은 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얘가 연속일 때는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얘를 가지고 g-1로 둬도 그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쪽을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얘는 연속이야. 다음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g1로 봐도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단계야 먼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g-1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 g-1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이니까 얘는 a-2입니다. a-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0이면 그냥 여기 g1이니까 1 대입하니까 그냥 얘는 a 플러스 2인 거지.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거든?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쓰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 이쪽은 이거 이퀄 f라고 쓰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러면 2 마이너스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아니 그게 난 싫다 그러면 이거죠. 어쩔 수 없죠.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y는 1 마이너스 x라는 거랑 이쪽은 y는 fx라는 거를 합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 1 여기 1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굳이 말하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이쪽은 지금 2가 될 거야. 2 이렇게 2.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이것도 좀 작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러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f 쓰고 2 마이너스 0이야.
F 쓰고 E 마이너스 0이야. F 쓰고 E 마이너스 0이니까 이쪽은 2로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거 대신에 2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좀 약간 어렵긴 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뜻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되게 잘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 이게 그래도 꽤 난이도가 있는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은 1 플러스 0이니까 F라고 쓰고 있는 2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럼 2 플러스 0일 때는 여기서 흉악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이렇게 딱.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넘어가니까 4a가 되고요. 이퀄 여기는 10인데 마이너스 4니까 이쪽은 얼마니? 마이너스 20이 될 거야. 마이너스 16이 12에 또 4를 또 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마이너스 16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gx가 완벽하게 다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g2를 구해준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니?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정답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려워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이제 문제를 좀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아보셔야 되고 그런 김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먼저 볼 거냐면, 자 내가 설명할 게 있다 그랬잖아. 설명할 게. 그래서 잠깐만 요거 이제 지우자. 한번 지우고 이렇게 딱 지웁시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안 했는데 이게 나오네. 자 그 19번 있죠. 19번 19번을 좀 볼래요. 19번을 좀 보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차피 얘는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이 딱 그 적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자, 3차 함수 있죠. 3차 함수.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거의 3차 함수 거고요. 그다음 4차 함수 조금 나올 거고, 그다음에 1, 2차 함수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리고 뭐지? 그거 있죠. 니네 이제는 약간 이게 보여야 될 때가 됐어. 그 10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 말고 그 어디 갔지? 그 10번 있죠. 10번. 10번에서 이제 그거 있잖아. 10번에 그 gx 있죠.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거. 그건 좀 아셔야 될 거라는 게 이제 1일 때잖아. 그냥 C2가 1이다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차가 나오는 순간 아싸 개꿀 이러시면 끝입니다. 물론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해요. 근데 나오면 맞추라는 얘기야. 2차 함수 나올 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18번을 봅시다. 18번. 19번. 19번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3차 함수 있죠. 3차 함수의 식 작성. 웬만한 건 했거든. 근데 특징을 가지고 식을 작성하는 게 있어. 특징을 가지고 식을 작성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야.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그 점대칭이고요. 그 점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냐? 변곡점에 관한 점대칭.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뭐냐면, 얘는 두 번째 그 변곡점의 위치 있잖아요. 변곡점의 위치는 변곡점일 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함수의 극점. 그럼 이게 3차 함수였을 때 그 극점의 위치 있잖아. 그게 얘는 뭐냐면 도함수가 선대칭이야. 도함수 무조건 선대칭이야. 무조건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무조건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그 선대칭의 그 위치에서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대칭의 위치에서 변곡점. 그래서 내가 그 변곡점의 위치를 가지고 봤을 때 세근의 합의 평균이라 그랬잖아.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왜냐면 그게 도함수의 극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세 번째는 식을 작성할 땐 이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얘는 뭐냐면 기함수일 때야. 기함수가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은 0,0 대칭이거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칭. 그래서 변곡점이 0,0일 때야.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0,0일 때. 그럼 얘는 당연히 fx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x 3승 플러스 bx의 형태로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얘가 아니라 그냥 점 대칭이야. 그 변곡점에 대한 점 대칭의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는 P, Q 대칭이라고 되는 거. P, Q 대칭. 그러니까 만약에 요렇게 만약에 어떤 게 있다. 그럼 얘가 원래 0,0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만큼의 어떤 그 점이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변곡점 자체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가도 변곡점 자체가 이제 여기는 P, Q가 되는 거죠. P, Q. 여기 P, Q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서 여기 있던 이 식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옮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쓸 때 얘는 이제 내가 gx라고 쓸 때 gx 이렇게 옮겨진 거를 가지고 그럼 얘는 뭐냐면 a라고 쓰고 x 마이너스 p의 3승이고요. 플러스 b라고 쓰고 x 빼기 p라고 쓰고 플러스 q라고 쓰는 그런 상황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될 수도 있어. 그게 이 문제야. 그래서 얘를 또 그냥 하면 또 얘가 또 막 슬플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준 거죠. 얘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딱 그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당연히 무조건 원점부터거든요. 그래서 기함수였을 때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P, Q 대칭이면 이렇게 되고 변곡점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변곡점만 알고 있으면. 그럼 그 변곡점을 가지고 본다는 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18. 근데 우리 시간 빨리 가네. 50분이네. 자, 오늘 뭐 되게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물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 굳이 여기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함수 추론할 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19번. 기기 3차함수 fx랑 그 도함수 f' 있으면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요. 가. fx가 3분의 1 쓰고 f'x라고 쓰고 x-1이 되고요. 빼기 8x 플러스 24가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 나오면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걸 좀 잘 그거 하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아가 이제 그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1 플러스 x 이퀄 f'1 빼기 x니까 얘는 뭐냐면 도함수가 x는 1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함수가 x는 1일 때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 함수니까 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잖아. f1을 구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럼 여기다가 이제 f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일부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사라지니까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이쪽은 f1은 16인 거죠. 변곡점의 어떤 그 좌표가 1,16이야. 변곡점이 1,16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변곡점이면 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fx를 써줄 수가 있냐면 그냥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써. 그냥 x 빼기 1의 3승이고요. 플러스 b라고 쓰고 x 빼기 1이라고 쓰시면 되고 플러스 16이라고 쓰면 끝난다는 거죠. 요게 fx예요. 이렇게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이 0,0이 이거였잖아. 그래서 P, Q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gx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함수를 그냥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곡점을 가지고. 그럼 최고차 개수만 나오면 뭔가를 좀 쓸 수 있긴 한데 그게 좀 애매해. 그럼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fx를 그냥 썼어. 그럼 a라고 쓰고 x-1을 3승이라고 쓰고요. 플러스 b라고 쓰고 x-1이라고 쓰고 이쪽은 16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이퀄 3분의 1 써요. 내가 이거 알려준 것도 괜히 알려준 거 아니까 자주 나오니까 알려준 거야. 그럼 봐봐. f'x라는 건 3a라고 쓰고 x-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플러스 b라고 쓰면 돼. 이거야. 거기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4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최대한 간추린 게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은 a라고 쓰고 x-1에 잠깐만. 깜짝이야. 자, 여기다 이제 x 빼기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제곱에다가 또 곱하니까 3승.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b가 되고 x-1이고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24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실 뭘 쓰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를 가지고 보든 아니면 상수항을 가지고 보든 그럼 어차피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오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거라 상수항을 가지고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b랑 24를 더한 거니까 이거 이퀄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24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나는 그냥 상수항을 찍었는데 1차 개수를 갖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무조건. 그럼 봐봐. 그럼 이거는 여기서 넘겼으니까 3분의 2b 이퀄 마이너스가 되고 넘기니까 8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 4가 되고 3, 4, 10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2. 이거는 구할 수 있어. b가 마이너스 12인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2다. 여기까지밖에 못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걸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겠죠. 자, 봐봐. 변곡점의 위치가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어쨌든 변곡점의 위치는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야. 변곡점의 위치는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얘가 1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얘가 1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이 있다고 치면 이거란 얘기죠. 여기를 기준 무조건 대칭일 거라는 얘기야. 그럼 하나는 1 플러스 p일 때가 변곡 극점의 위치고 하나는 1 빼기 p일 때가 극점의 위치일 거라는 얘기죠.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딴 걸 어떻게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f 쓰고 1 플러스 p와 f 쓰고 1 빼기 p의 값을 구해주면 끝날 거란 얘기야. 이게 라지엠 더하기 스몰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 플러스 p 대입하면 AP 상승입니다. 1 플러스 p 대입하면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12p입니다. 그냥 플러스 12p. 이게 뭐 라지엠이든 스몰엠이든 가겠지? p가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냐 염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플러스 1 빼기 p를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p 3승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p 3승이네. 1 빼기 p를 대입하니까 얘는 플러스 11p네? 어라? 플러스 11p. 돼요? 사라지는 거야.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는 거죠. 남는 건 30이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해야 되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 볼 때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플러스 알파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남들이 하는 만큼 해줄 테니까 무조건 얘를 알고 계시면 편안한 이야기죠. 나중에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나 4차는 거의 2차급으로 알고 있어야 돼. 2차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끝내잖아. 미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애매하네. 자, 19번 했고 지금 14번 할 차례인가? 14번 14번 좀 시간이 걸리는데 14번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안 걸릴 만한 거를 좀 보자. 시간이 안 걸릴 만한 거 20번을 좀 하죠. 20번 우리 배운 거를 좀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다음 시간에 가져오셔야 돼요. 좀 가져오시고 그거를 마저 풀어드린 다음에 그다음 다음 거로 넘어갈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20번. 그래서 이거 없으면 14, 18 두 개 풀어주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갈 테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할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할 거고요.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좀 기억이 남으니까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만 제발 잘해주세요. 복습만. 20번. 생각보다 되게 옛날 건데 엄청 요즘까지 잘 나가요. 거의 뭐 라떼이지 홀스의 문제거든요. 내 때 나왔던 문제거든. 제가 참고로 2003년 수능을 봤거든요. 2003학년도.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요. 미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 1이래.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또 2에 이렇게 돼요. 2보다 크거나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2야. 이쪽은 이게 2야.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하면서 봐요. 접하면서. 그러니까 좌미계랑 우미계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는 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가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x가 2일 때 극대 2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굳이 내가 만약에 복습을 하고 싶다면 만약에 그냥 뭐 얘는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거든. 얘는 이게 아까 그냥 얘는 보니까 2분의 1, 얘랑도 지금 그걸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이게 변곡점의 위치가 변곡점의 값이 되는 거지. 변곡점의 값. 그러면 얘는 a라고 쓰고 2분의 1. 이거 뭐 최고차항계수 1인가? 최고차항계수가 안 되네. 없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x 3승. 이거 3승. 그다음에 플러스 b라고 쓰고 x 빼기 2분의 1이 되고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마 얘는 굳이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우리가 쓸만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우선 변곡점의 위치가 2분의 1일 거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ax 3승이라고 쓰면 뒤에 거를 쓸 수 있긴 한데 뭐가 제일 편할까? 그러니까 뭐가 제일 편할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어차피 나 G1만 구하면 되긴 해. G1만 구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이번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만큼이 3이고 내가 접에서 보러 갈 때 2대1 제발 외우라고 했거든요. 물론 얘는 요즘 수능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내신에는 무조건 얘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이 2분의 3일 거니까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4에 2분의 7 여기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fx라고 쓰고 플러스 1이라고 쓸래 이거야. 빼남수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쓰는 거고요.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라고 쓰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2분의 7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넘기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그냥 2 대입해서 그냥 2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는데 뭐 사학 공식을 써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그냥 그래 최고차항에서 사학 공식 써볼까? 쓴 김에 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 이만큼이 k거든. 이만큼이 k거든. 이만큼이 k. 그럼 그 k 값이 뭐냐면 이쪽은 여기서 이것도 절반이니까 그냥 2분의 얼마냐면 1이야. 2분의 1. k는 2분의 1. k는 2분의 1. 그럼 얘는 4 쓰고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가 되고요. 이쪽은 2분의 1에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3. 미안해. 여기 이만큼 3이니까 절반이 2분의 3이네. 그럼 이거에 3승. 2분의 3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극대와 극소의 차이니까 이만큼 차이가 3이니까 이쪽은 얘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써먹어요. 정말로 써먹으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8분의 27 곱하기 3입니다.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이쪽은 4가 되면 이쪽은 2니까 2분의 27 a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은 3, 9, 27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뭐냐면은 9분의 2다인데 여기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a 값은 얘는 마이너스 9분의 2다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fx가 나오니까 어쨌든 fx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가 a 이렇게 쓰고 x 플러스 1 해놓고 x 빼기 2분의 7 이렇게 딱 쓰고 마이너스를 썼을 때 그럼 여기다 그냥 2 대입한 게 2다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발 이것만 안 쓰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 극수가 마이너스 1이면 0은 0골 나오면서 되게 막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얘는 이미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로 쓸 수는 없고 다른 거를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지막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 때 그걸 많이 써먹으면 어쨌든 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복습을 제발 좀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복습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3주 동안 복습해도 이제 꽤 올라갈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한 번 알면 쭉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그 영상 줄 거예요, 누나. 영상 그거. 나한테 그 뭐 하나 보내주면 아니면 내가 그냥 그걸로 보내줄게. 그 카톡이나 아니면 메일 주소를 나한테 주면 그걸로 보내줄게요. 알죠? 뭐지? 그 복습 좀 하면.
복습해야 돼. 알겠지? 가요.